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선 불출마를 폭탄 발표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마저 정청래 의원의 이 발언으로 김민석 의원이 당황했을 거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걸 가지고 공격하던 사람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개혁의 의지가 그 누구보다도 뚜렷하다는 것이 강점으로 보입니다. 영상으로 현장 함께 보겠습니다. 보안수사권의 전면 폐지 100%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속부터 얘기해 주시고 이름도. 어디요? 뉴스팀 박서영입니다. 그 김민석 전 총리께서 보안사건 회수 관련해서 5월 안에 처리하자라고 당에다가 좀 입장을 전달했는데 당이 미뤘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전해드린 바는 없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TF 검찰개혁 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에서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당시에 제가 말했습니다. 당은 빠져 있어라. 국무총리에서 하겠다. 그 당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5월 처리는 5월 본회의에 의해서 처리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첫째, 법안이 있어야 됩니다. 법안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다 요구했다는 것은 당 대표한테 제일 먼저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거나 만나서 얘기하자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에게도 물었습니다. 5월 중 처리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나 아니면 청와대나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당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했다는데 그 여러 경로 중에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제외돼야 합니까? 제외돼야 합니까? 그렇게 되면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5월 중에 처리할 것 같았으면 법안을 갖고 와서 이 법안을 만들었으니 이 법안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것도 5월 안에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월 6일 날 토론회를 하자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떠들썩하게 시끄럽게 하지 말자. 그래서 국회에서 하지 않고 프레스센터에서 했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5월 6일 날 그 토론회를 했는데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5월 21일입니다. 그러면 그 2주 사이에 공천 막바지로 한창인데 그때 본회의를 열 상황이 됐을까요? 이거는 국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5월 중에 처리해 달라고 하면 법을 먼저 갖고 와서 당대표에게 요청했어야 합니다. 당대표는 요청받은 바 없고 원내대표도 요청받은 바 없습니다. 네. 네. 최고위 이해입니다. 오늘 그 공약에 보면 진영기 최고위원 1명 중에서 상당 청년들을 선출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전준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은 진영직이 아니라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 건데 좀 다른 결정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청년 최고위원회는 당원 당규상 근거가 없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을 하려면 이 또한 당원 당규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것과 관계없이 제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도 많이 있고 하니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은 당원상 전략지역에 배정하기로 되어 있으니 나머지 1명은 1년 전에 박지원 최고위원 선발하듯이 청년 당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당선된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조현호 기자입니다.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1.1획도 변경이 안 된다고 말씀을 폐지에 대해서요. 네, 폐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장기 그 강간 살해 사건 실체가 보안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밝혀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는 보안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기보다는 여러 경찰들이 국가수사본부라든가 중수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속에서 그 사전에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보안수사권을 폐지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안 수사 그럼 보안 수사 요구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피해자나 가해자나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 또 면담권 이런 것들을 두면 많은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르신은 박인미 기자입니다. 중정에 입경하시면서 당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자칫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정확한 뜻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회가 와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생각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도 들고 이재용 기자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세가 강한 영동권 승리로 기대감이 전개보다 좀 큰데요. 그거에 연계해서 검토 중이신 강원 일정이 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강원도의 승리, 특히 강릉의 승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계속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 전에 강원도 물 부족 사태가 있었습니다. 김중남 강원도 강릉 지역위원장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고 제가 즉시 갔습니다. 그리고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성환 장관이 갔고 윤호중 장관이 갔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 예산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강릉 시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런 지극정성을 평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장뿐만 아니라 동해시장도 당선되었고 휴전선 접경 지역, 철원을 빼고 고성, 양양 등 많은 부분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강원도에서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강원도는 민주당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만큼 더 잘하도록 하겠고 제가 전당대회 중에 강릉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실제로 기자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비공개로 했지만 지방선거 직후에 김중남 강릉시장 등 동해시장들과 실제로 만나서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겨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를 이기게 해준 지역에 가서는 민주당 당대표로서 고맙다고 인사드렸고 또 승리하지 못한 곳에서는 저희가 부족해서 졌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당선 인사, 낙선 인사를 그동안 많이 다녔습니다. 기자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당대표로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원인시대 육성진입니다. 네. 그 출마 선언문에서 이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나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선언 전에 대통령께 따로 출마한다는 의지를 밝히셨는지 궁금하고 또 연임이 되신다면 청와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실지요? 저는 당대표 재임 기간 중에 대통령과 이러저러한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고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정청래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독대 한번 못했다 이렇게 또 가짜뉴스가 또 퍼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단둘이 만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제가 공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입이 무겁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저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마이뉴스 일성이라고 합니다. 그 어디요? 오마이뉴스 네. 네. 선언문에서 범민주연대 통합 연대를 범민주신보 통합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조국혁신당이랑 이제 합당을 좀 추진하셨다가 결과적으로 좀 불발된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얼개는 좀 합당까지도 고려하시는지 어디까지 좀 고려하고 계신지. 그것도 제가 연설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대표가 된다면 당원들께 조국혁신당과의 뜻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당원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